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이 등을 비롯한 여러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오늘은 원래 계획이 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늘 두 분께서 대면 수업을 이제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권순덕 교수님은 이제 이미 동영상을 업로드 했고요.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줌으로는 이제 오늘 준비해 주신 양호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양호봉 교수님은 이제 현재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에 이제 계시고요. 잠시 소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우리 지식 재산 또 창의적 재산 관련해서는 국내 특허 30건을 취득하셨고요. 또 국제 특허도 5건이 있습니다. 연구 분야는 신재생 에너지고요. 그리고 태양전지 에너지 AI 융합 기술을 연구 분야로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을 하신 공로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고요. 또한 지금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님을 이제 전이라고 붙여셨네요. 2019년도부터 하셔서 아마 지금은 이제 전이 된 것 같습니다만 태양광 발전 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020년부터 또다시 에너지융합대학원에 우리 지금 현재 그 융합기술경영학과와 유사하게 에너지융합대학원 사업을 단장님을 맡고 계시면서 아주 활발한 연구활동과 또 여러 사회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이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우리 교수님이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들께 양오봉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되시는 분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금방 우리 배준수 교수님께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양호봉입니다. 지금 화면 공유 잘 보이시는가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화학공학부 제가 5년도부터 전북대학교 왔고요. 제가 오기 전에는 오기 전에는 제가 포스코하고 하나 에너지에 좀 있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제가 이 수업을 한 1시간 정도 해달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여기 오늘 석사과정, 박사과정 분들을 보니까 엄청 사회적으로 저명하시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걸 제가 강의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또 전공도 다양해서 일단은 1시간, 제가 원래는 3시간을 알고 했었습니다만은 1시간 정도 돼서 일단 소개를 하고 다음에 자세하게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디테일하게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8시 정도까지 사실 지금 근무하시고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일단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글로벌 에너지 문제 제가 이제 우리 권순덕 교수님도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뭐 이번에 뭐 태양광뿐만 아니고 다양한 걸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어떻든 간에 6번째로 지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독일도 있고 뭐 프랑스도 있지만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인구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어떻든 실제로 1인당 사용 그 에너지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3등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에너지가 우리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에너지를 뭐 저기 많이 쓴다는 건 뭐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산업 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더스트리가 한 40% 정도 쓰기 때문에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제조업 강국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쓴다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봐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50% 이상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계신 우리 그 선생님들이 다 이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되는 제조업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떻든 간에 이제 뭐 파리 협약에 따라서 2도씨 이하로 요즘에는 뭐 1.5도씨 이하로 해야만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2도씨만 해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CO2 발생량이 기가톤 CO2인데요. 지금 한 40 기가톤 CO2인데 10 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남겨놓고 요만큼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제가 이제 화공과인데 화학산업이나 제철 이런 게 많이 아주 초강국이죠. 우리나라가 화학 산업의 뭐 경쟁력이 세계 최고니까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현재 그 2050년까지 2015년 배출의 3분의 1 수준이야 되기 때문에 40인데 여기까지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실은 제일 많이 에너지 효율 증가하고 리뉴어블 에너지 많이 쓰고 뭐 카본 CO2를 회수해서 저장하는 CCS, 그다음에 뭐 퓨얼 스위칭, 뉴클리어 뭐 다른 게 있지만 어떻든 간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만 이게 거의 전체의 3분의 2 이상도 차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원자력으로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뭐 새만금이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8년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2018년 자료를 내놓는 이유는 뭐 이게 2021년에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말에 2018년치 데이터를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ECD도 그렇고 그 인터내셔널 에너지 IEA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 한 10.4%다. 그렇게 지금 재생에너지 10.4%인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지만 하이드로 파워가 그중 뭐 하이드로 파워고 뭐 바이오매스, 솔라, 지오섬을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거고요. 어떻든 간에 나머지가 미미하지만 어떻든 한 10% 차지하고 화석연료가 지금도 80%다. 그 다음에 뭐 트러디셔널 바이오매스 이건 그 개도국이 쓰는 그 땔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보면은 어떻든 지금도 거의 한 90% 정도가 CO2를 대량으로 내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그 최종 에너지 10년간 연평균 그 성장률이 1.7%인데 모던 리뉴어블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성장률이 그 현재 이거의 한 4배 정도, 10년간 성장률이 5.4%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로 그 shifting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태양광이 뭐 산사태 나느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안 갈 수 없는 방향이다. 물론 그래서 그런 사고는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고 재생에너지 누적량도요. 재생에너지 부장이 뭐 저기 보면은 이게 누적량도요. 사실 이게 지금 기가와트인데요. 뭐 2000 기가와트를 넘었습니다. 1기가와트 이제 물론 뭐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기가와트가 태양에너지 1기가와트는 이거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그 워킹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에너지가 밤낮으로 그 있고 또 구름이 끼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이 15%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한 80에서 우리나라가 한 85%까지 가는 정도의 오퍼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한 6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태양광 기준, 뭐 풍력이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하이드로 파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풍력 태양광인데요. 어떻든 풍력은 한 20% 정도에서 25% 정도를 그 가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태양광은 한 15% 가동을 하고 뭐 저기 그 원자력 발전소는 80에서 85이기 때문에 이게 그 2000 기가와트라고 하더라도 10분의 1만 하더라도 200 기가와트잖아요. 200 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거냐면 어떻든 간에 원자력 발전소 200개에 해당되는 걸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게 엄청난 그 변화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한 400개 정도 있는데요. 벌써 200개 정도를 200개 정도에 해당되는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가 뭐 이 포텐셜이 그 지금 굉장히 적은 게 아니고요. 벌써 원자력 발전소 한 400개 중에 400개가 원자력 발전 기가와트가 원자력 발전소니까 한 50%에 해당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이미 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자 투자 뭐 여러분 이제 어떻든 뭐 우리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제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는 매년 400조 원입니다. 매년입니다, 이게. 이게 매년 400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어떻든 지금 그 2018년 기준으로 131조가 태양광, 이게 태양광이고 이게 지금 풍력이잖아요. 풍력이고 이게 지금 70이 다른 거지만 어떻든 태양광하고 풍력에서 한 260조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블룸버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2019년 데이터는 사실은 최근 데이터입니다. 이게 에너지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빌리언 달러니까 다 1조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세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어렴풋하게 재생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게 태양광 발전 단가 하락 추세에 있는데 레지덴셜이라는 게 이게 뭐 주택이잖아요. 이게 주택이고 이게 이제 상업용이고 뭐 대규모 발전소라고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기 유틸리티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10년에 그 저기 뭐 와트당 달러로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든 간에 뭐 시스템 프라이스 이게 그 설치 가격이 어떻든 와트당 6.2달러인데 현재 2020년 기준으로 1.6달러로 저기 하락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틸리티 경우는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게 설치 가격인데, 설치 가격. 설치 가격인데, 어떻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가격을 우리가, 뭐 저희가 이제 전기세 여러분 내시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킬로와트 아워당 평균적으로 한 100원 정도면, 100원 정도 소매가로, 도매가로 한 1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전기 값이, 통상적으로 한 120원 정도 하는데 100원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그 2010년하고 2018년 이제 태양광의 가격은 85원, 이게 1달러를 1,000원으로 보면은 85원입니다. per 킬로와트 아워당.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값의 평균보다도 훨씬 더 싸다. 이렇게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졌고, 해상풍력도 뭐 이 126원 킬로와트 아워당. 이건 뭐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해상풍력이라고 하면 가장 그 비싸게 설치할 때가 그렇고, 육상풍력은 55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전기값의 반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육상풍력이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거고,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육상풍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고요. 수력 48원, 굉장히 싼 가격이죠. 더 오르는 것은 뭐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력이 더 올라가고, 그 지열도 72원, 뭐 바이오 연료도 저기 뭐 요즘에 많이 쓰기 61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양광하고 풍력이 현재 전기가 최고로 잡아도 결국은 현재 전기값하고 유사한 그 단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 배터리 시장을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요. 신재생 에너지는 알다시피 그 시간과 계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하려면 배터리나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을 2040년에 보면은 950기가와트 규모로 성장을 예상되는데, 어떻든 뭐 우리가 이게 보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가격도 지금 2018년에 2010년에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한 10분의 1이 아니고 한 8분의 1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뭐 태양광 가격은 지금 뭐 지금 2010년에 비해서 가격이 이것도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대량 생산하고 생존 경쟁하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경쟁력이 지금 사실 갖춰지고 있는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이게 이제 시스템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입니다. 이게 대형. 이게 이제 뭐 소형에서 주택이나 뭐 이런 주택 또는 뭐 상업용 뭐 이런 거에서 하는 것이 반반 정도 보면은 어떻든 간에 뭐 이게 950기가와트 정도 되면은 이 가격을 보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이럴 때면 배터리 시장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LG나 뭐 삼성이나 그 SK가 이 배터리 시장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고 지금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여기 있는데 2020년에 뭐 이게 지금 이게 뭐 90 정도 되더라도 이게 2040년에 10배 이상, 뭐 10배가 한 20배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ESS가 리뉴어블 에너지하고 다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이게 아마 가장 큰 에너지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전기차도 하냐면은, 전기차도 뭐 잘 알으셔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하고 전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전기의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간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2040년에 보면요. 지금 어, 이게 EV가 어떻든 간에 54% 전체 이것이 지금 내연기관 차잖아요. 기관 자동차인데 지금 이게 전기차고요. 전기차인데 지금 현재 2020년에는 전기차 비중이 3%입니다. 그런데 2040년, 20년 후에 전기차가 54%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게 이제 뭐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 배준수 교수님 잘 보시면 알고 이게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은 앞으로 투자나 돈은 전기차,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좀 돈이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이제 기하급수로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효율 시장. 이게 이제 제가 뭐 태양광도 결국은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2010년 정도에 2010년이나 8년 정도에 태양광 효율이 10%였습니다. 지금 2020년인데 18%에서 2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한 10%, 11, 2% 하던 게 이게 2배로 효율이 좋아졌거든요. 이게 가격 경쟁력과 효율이, 가격 경쟁력은 10분의 1로 떨어지고 효율은 2배 됐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 그래서 그걸 발전 단가도 이렇게 된다. 2030년 총 78조 원의 에너지 효율 시장. 이게 이제 뭐 제로 에너지 빌딩, 전기차, ESS 뭐 이런 친환경 공정, 스마트 공장 이런 게 다 합쳐진 게 그 에너지 효율 시장인데 어떻든 간에 이 시장이 2030년 78조.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련되는 시장이 뭐 속된 말로 해서 100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 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죠. 2030년, 40년간에. 이게 1000조가 넘어가는 것은 지금 산업상 자동차가 한 1000조 정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전체 시장과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되는 에너지 저장하고 에너지 효율, 신재생 에너지가 자동차 산업에 버금가는 시장이 되니까 자동차가 단일 뭐 전자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 자동차 산업을 제일 큰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조선 시장은 100조도 안 됩니다. 조선 시장은요. 그런 이게 자동차가 10배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능가하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에너지 효율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어떻든 간에 에너지 시장 전체를 따지면은 뭐 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큰 시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생에너지만 해도 자동차 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어떻든 간에 시장 규모도 어떻든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일자리도 이게 엄청나게 지금 뭐 8,893명이면 38만 명 이게 이렇게 끄고 시장도 37배 2015년에서 딱 15년 만에 시장 규모가 어떻든 간에 37배 커질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하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백준수 교수님 아시다시피 에너지 신산업이 디지털 공유 사업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이게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지고 인력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공유 혁신대학 에너지 쪽에 지금 그런 사업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양광 발전만 지금 서머리 한 건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2017년 기준인데 1년에 100기가와트가 설치됐는데 이게 아까 15%에 뭐 10한 6, 7%, 15에서 한 18%까지 되기 때문에 1기가와트 발전소 18개가 연
연 18개가 전 세계에 지어지고 저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원자력 발전소 18개를 만약에 연간씩 증설하게 되면은 전 세계 시장이 어떻든 후쿠시마 지금 6개 저 원자력 발전소 터져가지고 전 일본이 거의 지금 그 수렁에 빠져 있는데 1년에 18개 해당되는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이 커버하고 있다. 이게 재생의 전체가 아니고 그럼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어떻든 PV 마켓을 보면 되고 전체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한 415기가와트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보시면 될 텐데 가동률을 제가 참고로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알으셔야 될 게 가동률 원자력 발전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인데 세계적으로 보면 한 80% 운행하고 있는 운전, 오퍼레이션을 결국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85%, 태양광이 한 15%에서 한 뭐 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든 평균적으로 한 15%,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은 30, 육상 풍력은 한 25% 정도 됩니다. 가동률이. 왜냐면 가동률이라고 하는 건 고장이 나서가 아니고 바람이 불어야 풍력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시간을 1년 연중 따지면 25%, 해상은 30%를 보고 태양광은 어떻든 해가 떠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1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자력 발전소도 중간에 뭐 안전점검 때문에 세워놓고 뭐 고장이 아니어도요. 세워놓는 그 시간이 한 저 15에서 20%이기 때문에 가동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50%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겠네요. 태양광은 50% 넘어. 왜 그냥 밤에 있잖아요. 많이 밤에. 있으니까. 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비 오는 날, 흐린 날 이런 걸 다 따진 거기 때문에 음, 우리가 태양광은 맥시멈 20%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효율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태양광은 한 20%가 맥시멈이다. 이게 맥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람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바람이 뭐 기후 변화라는 게 어차피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뭐 25% 정도고 태양광도 한 18% 정도로 높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좀 높였어요. 이렇게 약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2030년에 지금 63기가와트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를테면 지금 늘려야 되는 게 어떻든 신규로 한 50기가와트 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만금에 지금 3기가와트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아주 굉장히 뭐 사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2030년 까지 사실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이게 한 10년 남았는데 지금 50기가와트는 이제 주택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보급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보면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가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적이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저기 태양빛이 맑은 날 1000와트 퍼 메타 제곱이 그 태양광 발전 우리 지표에 도달을 합니다. 맑은 날. 근데 그것을 요런 걸 몇 시간 운전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 태양광 발전할 수 있는 게 전라북도가 3.8시간을 1000와트가 옵니다. 그러니까 1메타 제곱당 3,800와트 아워가 하루에 오는 거죠. 퍼데이에. 근데 전라남도 광주 여기가 3.9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하고 전라북도에 태양광이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이상은 3.7시간 이게 3.6시간 이렇게 그 시간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북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든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제일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태양광, 제가 이제 태양광의 어떤 그 평균적으로 사실은 이게 비교해 보는데 비닐하우스 실험을 한 겁니다. 비닐하우스하고 태양광하고 유리창하고 똑같은 강도를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얼마나 반사가 되느냐를 비교해 본 것인데요. 이게 이제 뭐 유리창 같은 경우에 어떤 메타 제곱당 5,300만 칸델라가 나오고 비닐하우스는 3,500만인데 PV 모듈이 2,300만 칸델라. 그러니까 유리창이나 비닐하우스에 비해서 더 그 적은 반사율이 있다. 왜 그러냐면 태양광은 일단 이게 태양광이 오면 이게 95% 이상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흡수된 양의 지금 20%가 전기로 가기 때문에요. 이걸 흡수를 적게 하면 전기 생산량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태양 전지를 만드는데 많은 돈이 드는 게 태양광을 반사가 없이 많이 흡수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뭐 아마 이게 지금 반사가 굉장히 높은 시간대는 아마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이게 뭐 결코 유리창이나 비닐하우스에 비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참 전자파는요. 전자파는 뭐 우리 저기 여기 계신 뭐 선생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자파는 교류, 우리가 전봇대 같은 데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교류를 하면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교류가 어떻든 지금 전기 송배전에 시에 교류로 송배전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기줄을 어떻든 고압선에 전자파 나오는 건데 태양광은 직류를 생산합니다. 직류. 직류를 만든 다음에 이 컨버터, 이게 컨버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직류를 다이렉트 커런트를 교류로 만들어줘야 송배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컨버터에서 전기를 교류로 만들어 줄 때 여기에서 전자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 전지 밑에서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이 83.3 마이크로 테슬라 또는 833 밀리 기가 가우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든 인체 보호 기준 이거 기준에 8,000분의 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류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고요. 인버터, 말하자면 컨버터가 이게 인버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인버터의 30cm 거리에서도 인체 보호 기준 12분의 1밖에 안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인버터를 문을 닫으면 이것도 역시 370분의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자파에 해가 있다. 이것은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은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한 측정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파는 분명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새만금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태양광 발전에서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어, 그 폐기물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 이제 태양광 모듈 1톤당의 소재 무게비가 알루미늄이 16.3%고 유리 67.3, 실리콘 3.3, 구리, 은, 납에서 기타 중진제 요게 11%가 우리가 어떻든 쓰레기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것은 나머지 다 재활용을 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특히 납 같은 것은 이게 0.1%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토양이나 이런 데에도 0.1% 정도 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납이라는 거 지금 요즘 최근에 굉장히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납인데 이것도 잘 토양에 묻지 않고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충진제나 백시트나 이런 것은 정션박스나 이것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쓰레기로 될 가능성이 이제 한 10% 정도 쓰레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양이지만 나머지 90%가 다 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심, 뭐 제가 이제 뭐 이제 태양광 뭐 기술에 대해서 좀 제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이건 아까는 인트로덕션을 했고 기술은 제가 뭐 이 파란색 요게 크리스탈라인 실리콘 셀이 현재 그 이제 상업용으로 설치되고 있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싱글 크리스탈라인 그 컨센트레이트 말하자면 이 네모 박스를 보시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한 26%가 리서치 레벨에서 가장 최고인데 현재 상업용으로는 20% 정도가 그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한 19% 정도가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현재 이 리서치하고는 한 7에서 8% 갭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게 굉장히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좀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요 노란색. 요게 이제 크리티가 우리가 화학연구소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게 페롭스카이트. 뭐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볼 페롭스카이트라고 해서 그 페롭스카이트 방막으로 페롭스카이트 뭐 세라믹 같은 건데요. 그걸로 25.2%의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실리콘 우리가 뭐 6인치 웨이퍼 우리 지금 뭐 6인치나 뭐 8인치짜리 웨이퍼에다가 지금 플라시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은 유리판에다 바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뭐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건데 지금 25.2니까 거의 실리콘이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포텐셜이 페롭스카이트가 상업용으로 이게 서바이벌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이 생산 단가 아까도 얘기했던 생산 단가가 사실은 지금 실리콘 같은 경우 이 모노크리스탈라는 실리콘은 지금 0.3달러 per 와트입니다. 근데 나머지 어떤 것도 옛날에 이게 뭐 와트당 뭐 5달러, 8달러 할 때는 다른 게 다 이머징하고 이런 게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게 너무 떨어져 버려요. 이게 가격을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페롭스카이트도 대량 생산할 때 실리콘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실리콘 웨이퍼가 가장 반도체를 만드는 뭐 웨이퍼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게 가장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뭐 25년도 문제가 없이 끄떡없이 견디는 건데 페rovskite인데 유리에다가 이런 그 타이타늄 옥사이드나 이런 걸 코팅을 해가지고 발라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케미컬 컴파운드가 이건 피지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케미컬로 된 컴파운드가 이게 사실은 이제 퀘스천이라고 보면 뭐 되실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이머징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기 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자 이 모듈의 보증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는데요. 이제 모듈은 at least 최소한 그 1년간 98% 원래 처음에 설치할 때 100%였는데 1년간 98% 이상을 보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연간 0.54% 이상 그 최대 0.54% 이상 감소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93.1% 이상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년 이후에 85% 말하자면 25년 지난 이후에 85% 효율 처음에 효율이 100%였다면 25년 이후에 85%를 보증을 합니다. 보증. 자 근데 이제
여러 여기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전자제품 중에 우리가 밖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도 25년간 그냥 뭐 먼지만 털고 25년간 밖에다 놓으면 녹슬어서 아마 거의 덜덜덜 할 텐데요. 이게 85%까지 효율이 안 떨어진다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 중에 가장 뭐 안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이 많지 않다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태양전지라는 게 사실 우리가 설치를 비탈길에 이 부실 시공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모듈 자체는 25년 이후에도 효율 자체가 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시공을 좀 잘 나는 해주십사 이런 게 저희가 늘 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사실 주택에도 마찬가지고 야외에도 시공을 잘 하셔야 결국은 뭐 사실은 서바이벌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 모듈 태양광 모듈 가격 동향이 뭐 중국산 모듈이 와트당 250, 300 이건 변합니다. 굉장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국산이 이게 50원 비쌉니다. 와트당. 근데 이게 메가와트 100메가와트로 가면은 이 와트당 50원이 이게 1000만 이게 100만이면 10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100메가와트면 10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저기 50원이 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쩐떼기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정말 누구 말대로 피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대량의 그 땅에 하는데 이 와트당 쩐떼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 뭐 1원이나 2원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 와트당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피라는 노력, 정말 원가 절감에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태양광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저기 효율이 중국산하고 국산하고가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효율은 뭐 그 이게 50원 차이면은 상당한 차이잖아요. 한 그 뭐 20% 정도 차이 되는 거잖아요. 50원 차이가 있다면. 근데 효율은 뭐 우리가 1% 정도 더 나오는 거죠. 아, 그 그게 사실 정도밖에 차이 이게 안 납니까? 그럼요. 이게 1%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일단 사람이 가격 싼 걸 선호하고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가격 싼 걸 선호해. 대규모 또 이게 땅이 1메가 설치하는데 뭐 요즘에 5,000평 정도 5,000평 정도 필요한데 5,000평이 깔린 게 이게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가 싸움에서 중국에서 밀려가지고 또 이게 덤핑을 칩니다, 중국이. 이게 이제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1위가 세계 1위가 하나솔루션인데 거기도 어떻든 간에 중국하고 거의 같은 가격으로 지금 비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원별 저희가 이제 늘 여기에 계시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께서 늘 잘 알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육상풍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간에 2030년 주정에 93원이고요. 지금 현재는 124원. 그다음에 태양광이 3메가와트면은 표준지가 일반 땅이고 유휴부지는 120원까지 내려 육상풍력하고 비슷한 정도에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0년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천연가스 복합 화력이 오히려 이건 적자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환경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증가하는 추세고 이건 떨어지는 추세라 지금 보시면 2030년에는 다 역전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원자력도 제가 보기엔 이거 80% 이용률을 계산했을 때 72원인데 이게 이 원자력을 비롯해 화력은 증가하고 요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30년 되면은 거의 그 표준지 3메가와트 이상 되면은 생산 단가가 원자력 발전이 거의 버금가는 정도로 굉장히 싸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우리 이근대 박사가 지금 이게
코스팅한 겁니다. 이제 계산한 건데요. 어떻든 간에 이게 뭐 그만큼 지금 경쟁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지금 정책 기조를 가야만 되지 지금 현재 가격에서 약간 저기 복합 화력보다 이게 비싸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하나솔루션이 1위고요. 그다음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모델이 이게 그 1m, 2m 정도 되는 1m, 2m 정도 되는 430W가 나옵니다. 요걸 만약에 그 3kW를 하려면은 지금 설치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다섯 개를 한 줄로 해서 두 줄로 이게 직렬로 다 연결하는 것이죠. 직렬로 연결해서 이게 지금 면적이 19.6m 제곱이 나오니까 한 4.5m 곱하기 4.5m 정도 되면 가로세로 4.5m 정도 되면 되는데 어떻든 그냥 저기로 하면 5m 곱하기 저기 3.2m 정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굉장히 컴팩트해졌습니다. 이게 3kW짜리도요. 이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면적도 지금 현재 3kW, 과거가 이렇게 됐는데 현재는 이거보다 훨씬 줄어들어 17.6. 이게 지금 4.12m, 4.6m, 4m, 4m 곱하기 4m이기 때문에요. 뭐 1층을 한 3m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4m 곱하기 3m가 3kW이기 때문에 이게 3kW 되면은 1년 전기세 내는 게 제가 이게 내는 비용이 5,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배준수 교수님 집 지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그럼 전기세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2020년부터 개인주택 지붕에 반드시 이 태양광 설치하게 법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주택 지을 때 전부 다 금속으로 된 아연 도금된 그거 쓰고 있는데 멋은 있지만 사실은 어떻든 간에 이 전기도 생산하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것도 빨리 지금 개인주택도 좀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좀 상당히 좀 그게 너무 느슨한 편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영농형 태양광 이게 이제 왜 필요한지를 영농 태양광 여기 또 농업 실용화 재단도 있으시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농사를 짓는 이게 지금 사실 멋있는 뭐라고 하나 이게 멋있는 거가 움직이는 이양기인가요? 이양기가 지금 위에 태양광 설치해서 남동발전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경제성 비교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햇빛을 가리고 있어서 여기가 지금 음지가 지고 있잖아요. 음지. 근데 이게 음지가 해가 이동하면서 이게 음지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제 수확량은 85% 이상이 현재 100% 이게 설치 안 했을 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85% 수확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농경지의 수확량이 물론 15%에서 10% 정도 줄어들지만 지금 휴경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면은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은 말고 다른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의 10% 정도가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데만 해도 우리나라가 필요한 전기의 아주 상당한 한 20%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중부발전하고 전북대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적식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햇빛을 따라서 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음지 지역도 이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적식으로 하면 아까처럼 좀 이게 조잡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태풍이 와도 좀 태풍이 오면 이게 수평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풍이 오면 이게 그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게 수평으로 눕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이제 추적식으로 되면은 이 기둥 하나 이게 기둥 하나가 지금 요 전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앞으로는 굉장히 그 보기도 좋고 안전하고 이런 효율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뭐 우리 전북대 손정민 교수가 책임자가 돼서 지금 우리 조재영 단장님은 여 밑에 농작물이 어떤 이렇게 움직여져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고 총괄 책임자 손정민 교수가 중부발전하고 이래 지금 추적식으로 우리 김제 대학 부지에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 설치해가지고 1년간 지금 그 밑에 농작물의 생육 상태나 이런 걸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매출을 보면요. 매출을 보면은 이게 아주 100kW 설치 시 소요 면적이 일반 영용량 태양광은 700평이고 일반 태양광 400평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든 매출은 연 2,860만 원, 그 다음에 일반 태양광은 2,670만 원인데 영용 태양광이 이게 농사 매출이 연 제가 700평에 190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쌀값으로 보면. 근데 태양광 매출이 저기 2,670만 원 나와서 이게 한 2,86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농 귀촌을 하라는데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득이 있고 농사도 짓고 이게 소득이 지금 이 영릉 태양광에 저기 700평에 2,860만 원이면 이게 그 1,500평을 우리가 그 농사를 짓는다면 이게 한 5,500만 원 가량의 일단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1,500평이 아니고 2,100평 정도를 하게 되면은 2,100평 정도를 하게 되면은 한 9천만 원 정도의 연소득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물론 9천만 원 연소득이 적다 많다는 어떤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2,100평 농사 짓고 전기 생산해서 연 9천만 원 정도 된다면은 귀농귀촌이 좀 활성화되고 균형 발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님께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 법도 바꾸고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평 정도의 그 뭐 열마지기 정도 되나요? 마지기로 하면 옛날 우리 시골 마지기로 하면 열마지기 정도 되면 열마지기 정도 돼야 요즘에 농사나 이런 게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 되면은 9천만 원 정도 소득이 되고 이 중에 네트 프로핏 말하자면 이익이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나온다면 귀농귀촌을 충분히 고려하는 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된다. 저는 공직에 계시고 이게 사회 지도층 인사하신 이 선생님들께서 꼭 이것을 제가 우리 배준수 교수님 이거 영영 태양광의 그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김제, 부안, 우리 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땅을 구한 게 우리 학교 땅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그 정도로 이게 아직도 좀 관심이 낮으셔서 정말 좀 저희가 되고 어떻든 간에 농사 대비 제가 이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한 결과인데 어떻든 매출은 연 저기 8.8배, 순이익이 7.6배, 순이익으로 보면요.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농사 짓는 것보다는 엄청난 그 8배 정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전환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농촌도 소득이 있고 지금 농촌 소멸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소득을 보장해줘야만 농촌에 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농촌 소멸 뭐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이건 저는 영농형으로 가야 된다. 제가 책도 번역을 했는데 영농형 PV로 가야만 농촌 소멸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아주 내일도 제가 대구에 가서 이거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나 전라남도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농도인 우리 지금 전북은 요것을 아직도 지금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없으셔서 하여튼 제가 역할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태양광 발전소 수익성 분석인데요. 이제 여기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익성 분석을 하는 것이 여러 지도층에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성 분석을 보면은 뭐 이게 IR이라는 게 인터널 레이트 오브 저기 리턴 내부 수익률이 뭐 사실은 뭐 수익률이 결국은 한 140원 돼야 투자 회수 자기 자본 투자 회수까지 한 14년 걸리고요. 근데 지금 현재 2021년 3월 달에 전기값이 S&P가 한 잔에 저기 파는 비용이 84원, RC가 신재생에너지 그 서티피케이트 말하자면 그걸로 36원 해가지고 120원이 됩니다. 120원이 되면은 수익이 안 납니다. 자기 자본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우성 지금 신문지장에 지금 이거 뭐 원가도 못 찾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최근에 이제 그 신젠 리니어블 에너지 RP 리니어블 에너지 포트폴리오 스탠다드가 발전사들 이 10%에서 25%로 이게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값이 이제 REC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최소 150원은 돼야 10년 자본 회수하고 여기서 한 15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25년 정도 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150원 정도에서 최소 어떻든 간에 140원 되어야 이게 한 10년 정도 우리가 그 14년 회수하고 10년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뭐 어떻든 이런 식으로 지금 140원 정도에 맞추려고 지금 많은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정도 140원이 이제 발전소에서 사가는 가격입니까? 이게 이제 한전에서 저기 사는 가격 이게 그렇죠. 이제 이거 총 어쨌든 발전소에서 저기 사가는 가격까지 합쳐서 이게 총 가격입니다. 아, 여기 네네네. 한전에 팔고 발전소에 파는 가격을 합쳐서 이게 140원 정도가 되어야만 결국은 이거 25년 수명으로 보면은 네. 한 10년 정도 우리가 돈을 충분히 원가 회수하고 10년 정도를 하기 때문에 140원 정도 좀 맞추려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뭐 여러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양전지 구조인데 어떻든 태양전지 구조가 이게 뭐 좀 기술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자세하게 좀 해야 되는데 모든 반도체가요.
지금 태양전지도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다 P타입하고 N타입,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타입을 이렇게 정선을 만들면 두 개의 이 포지티브 네거티브에서 어떤 외부에서 저기 햇빛을 주면 전자가 튀어 올라오고 이게 전자가 여기서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심플합니다. 만드는 건 아주 굉장히 심플하고요. 여기 이제 뭐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어디서 만드냐면 이게 우리가 그 소재를 거의 다 끝나서 우리 배준수 교수님 시계를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SiO2 실리카 고순도 모래 99.9%짜리 SiO2가 모래에서 그 이게 메탈 그레이드 실리콘 99.999%짜리를 지금 현재 태양전지 만드는 이 인곳은 몇 %짜리냐면 99에서 이게 그 9가 여기가 이게 7개 있어서 총 9가 9개 99에서 10 정도 되는 걸 우리가 태양전지용으로 씁니다. 이게 99점, 이게 9가 7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용은요, 12 나인스입니다. 99에 이게 소수점이 9개 있는 겁니다. 9가. 이 정도 고순도의 그 실리콘 웨이퍼를 가지고 이렇게 그 태양전지나 반도체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만드는 과정은 제가 이제 그 이것을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태양전지 표면을 실리콘 웨이퍼인데 피라미드 형태로 만듭니다. 피라미드. 왜 그러냐면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피라미드 형태가 되면 80%를 반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사되는 걸요. 그 다음에 반사 방지 엔타이 리프레션 코팅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코팅을 해가지고요. 또 위에다 코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95%까지 반사를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게 제일 비용이 많이 들고 나머지는 뭐 이게 이제 뭐 일렉트로드 포메이션이랄지 뭐 디퓨전 우리가 이제 N 타입을 뭐 포스포러스 인을 디퓨전 시켜 가지고 PN 정션을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안타이 리프레션 코팅 뭐 이런 거 하는 과정은 뭐 반도체 공사 아주 심플한 공정이기 때문에 태양전지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든 이 피라미드로 표면을 만들고 위에다가 이렇게 엔타이 리프레션 코팅까지 하면서 반사를 방지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솔라셀을 만들 때 어떻든 먼저 이렇게 셀들을 그 직렬로 연결 다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위아래다가 그 말하자면 EVA라고 이 고무 같은 플라스틱을 덮은 다음에 이게 유리를 하고 백시트를 해서 이게 접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눌러서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걸 녹여서 완전히 이 유리하고 이 뒤에 있는 백시트하고 다 완전히 접합을 시키는 게 레미네이션인데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알루미늄 프레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물이 25년간 안새 들어가니까요. 뭐 그다음에 이게 뭐 효율도 아까 93% 이상 25년간 보장하기 때문에 10년간 그렇죠. 저기 어떻든 간에 85% 정도의 그 20년, 25년 이후에 이렇게 효율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튼튼한 걸 만들기 때문에 정말 태양전지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그 방막이라고 있습니다. 방막. 이제 제가 이것을 방막 태양전지라고 하는 건데 이건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 아까 저기인데 이게 지금 180 마이크로미터 정도 두께가 됩니다. 이 실리콘 태양전지는
근데 방막 태양전지는 2, 3 마이크로미터 이걸 확 줄인 거예요. 두께를 줄여서 소재 비용을 줄이자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방막 태양전지가 실리콘보다도 결국은 10분의 1로 두께가 줄어들지만 생산 비용이 방막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서바이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막이 되면 장점이 뭐냐? 재료비가 다운되고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이 트랜스페런시가 투명한 유리창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데 생산 단가가 실리콘에 비해서 이게 높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진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지금 이게 시장이 더 가격이 떨어져서 실리콘보다 더 싸야만 이 시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방막 태양전지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두께를 줄여서 시스로 말하자면 밖에를 보게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밖에를 보면서 전기도 생산하고 재료도 줄이는 원가도 줄이는 그런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가격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뭐 시장이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료감응 태양전지인데요. 뭐 이것도 뭐 지금 어떻든 태양전지에다가 유리에다가 이런 타이타늄 옥사이드 이게 염료를 발라서 위에 또 유리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데 이게 타이타늄하고 염료를 발라놨기 때문에 이게 실리콘 웨이퍼에 완전히 피지컬리 만든 것보다 이런 것이 탈리가 되거나 이제 문제가 이게 여기가 이게 우리가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걸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든 페롭스카이트나 다른 염료감응이나 이게 지금 현재 퀘스천이다 이거예요. 25년간 문제가 없겠느냐. 이제 이런 지금 현재 그걸 극복을 하면 가격도 싸고요. 가격도 싸고 25년 정도 문제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창출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될지 한번 우리 지금 저를 비롯해서 많은 태양전지라는 사람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 태양전지, 저 OLED처럼 유기 태양전지도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저 메탈 일렉트로드 전극이고 아이고 이게 메탈 전극이고 이게 프론트 유리입니다. 유리로 태양빛을 발해서 전자가 이쪽으로 모여서 결국은 이게 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게 메탈 일렉트로드랑 트랜스퍼런트 일렉트로드 그다음에 유리 그래서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연결하면 전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폴리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폴리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5년간 문제가 없을지 이게 이제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이게 또 생산 단가가 어떻든 지금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싸지 않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롭스카이트 똑같습니다. 페롭스카이트 솔라셀도 지금 아까 효율은 실리콘만큼 왔는데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TCO 트랜스퍼런트 컨덕티브 옥사이드 이게 이제 뭐 메탈 옥사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게 페롭스카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이제 뭐 수분이랄지 저장 안정성이랄지 안정성 이런 게 이제 아직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구조는 심플합니다. 이게 재료도 싸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뭐 25년까지 85% 정도의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문제가 없냐. 이게 이제 현재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기업하고 연구를 꼭 해서 이걸 극복해야 될 문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측정도 저 연구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측정하는 그런 뭐 이런 기자재를 써가지고 효율도 측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게 우리 배준수 교수님도 이게 수업 뭐 졸지 않으시고 저기 들으신 거 보니까 정말 공부 전 분야를 커버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유기달 선생님이나 뭐 우리 안종욱 선생님의 뭐 황효 선생님, 김지정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노상업 원장님은 이거 제가 우리 노상업 캠틱 원장님 이게 오실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노상업 원장님은 지금 뭐 결석한 것 같은데요. 네. 노상업 원장님, 원장님은 지금 저기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주셨어요. 이제 뭐 더 재밌게 이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재미없게 강의하니까 중간에 그만두신 거 아닌가요? 이제 뭐 여기 저기 6시에 퇴근 이후에 이렇게 또 1시간 기다렸다가 뭐 하여튼 제 강의 들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지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뭐 하여튼 저도 갑자기 인사를 드립니다. 예. 아들 딸입니까? 예. 예, 저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그래도 많이 접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원리와 또 그 백그라운드를 오늘 찬찬히 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수업은 요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나 또는 토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태양광 우리 집에다가 네. 3kW짜리를 달아보고 아까 그 제일 와닿는 말씀은 25년 이후에도 효율이 85% 보증이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그 집에 그 태양광을 보니까요. 이게 그 모듈은 보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산하는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 요인이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은 눈이 다 녹아야 생산이 됩니다. 겨울에. 네. 그리고 겨울에는 해도 짧지요. 네. 거기다가 서리가 오면 또 그 서리가 다 녹을 때까지 생산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백 교수님한테 꼭 다르라고 하셨는데 한 달 전기료 돈 10만 원 이상 내지 않으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한 4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해봤는데 한화 큐셀은 좀 더 비싸고 중국산은 싸고 그런데 과연 25년이 되도록까지 85% 효율이 되겠느냐. 그리고 중간에 또 먼지가 쌓이고 이러면 효율이 또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한 15년 정도면 이 수명이 다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 패널에 대한 재생 문제는 어떻게 되나 저는 내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재생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굉장한 산업 쓰레기는 되지는 않는지 이런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 패널 재생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뭐 아주 좋은 질문 우리 유기달 선생님께서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하여튼 실제로 좀 달고 저기 설치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경험에서 나온 말씀 제가 뭐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모듈은 누구나 다 LED도 뭐 우리 제가 배준수 교수님하고 자주 얘기합니다만 LED 그 반도체는 사실 고장이 안 나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기랄지 뭐 이런 게 이제 고장이 나서 결국 불이 꺼지는 거와 똑같이 이게 이제 그 인버터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지금 한 5년 정도 되면은 그 사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모품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몇 가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버터 하나가 좀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는 25년이 아니고 한 30년 정도 이게 써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30년 써도 지금 80% 이하로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뭐 20%를 높이기 위해서 다시 그 뭐 일테면 15년 쓴 다음에 15년에 남긴 걸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 그 우리 그 계신 선생님들이나 지도층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원자력 발전소 수명은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리 원전의 수명이 30년인데 10년 연장해서 40년 지금 하다가 최근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제 셧다운을 시켰는데 물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한국형 표준형 1.5기가와트는 60년 수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발전소, 화력발전소도 수명이라는 게 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태양광 발전도 지금 20년 개런티가 아니고 앞으로는 25년 개런티 플러스 5년에서 30년 써도 제가 보기 80% 이상의 효율이 충분히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엑셀러레이팅 테스트를 해보면 80% 이상 효율이 나오고 30년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적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이게 정말 그 우리가 염려할 만큼 엄청난 폐기물이 뭐 화력발전소나 뭐 다른 발전소도 어쨌든 간에 폐기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건 30년 써도 저는 문제가 없다. 이제 그렇지만 중간에 그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 것은 30년을 쓰게 되면은 결국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도 이제 굉장히 지금 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우리 배준수 교수님이 저기 집을 지으면은 아파트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 게 개인주택 짓게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 메인터넌스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도 지금 아까 3회다 3회다 저희가 얘기한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도 저도 뭐 세차 지난 주말에 하고 저기 꽃가루가 많이 내려앉아서 저도 집에 저녁에 가면은 먼지털이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듯이 사실은 그런 것을 그 저기 어떤 그런 자기 노력이나 비용을 이제는 그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파리 저기 협정에 의해서 2도씨를 낮추려면요.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의 우리 그 생활 형태는 바꿔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저기 학생들 가르칠 때 전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전기는 그냥 공짜로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절대 지금 현재의 그 2도씨 이하로 낮출 수가 없는 정말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도 만약에 개인주택을 사게 되면 제가 반드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 간편하게 이렇게 뭐 청소도 하고 이런 저기가 되어야만 자동차도 오래 가듯이 아마 그렇게 좀 그런 메인터넌스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해주시기 저도 바랍니다. 네, 석사과정 한종선입니다. 저도 네네.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다름이 아니고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업체를 통해서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설치 방법이랑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면 단가가 정말 많이 내려갈 텐데 왜 꼭 그런 업체를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기술적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뭐 설치는 사실 우리 아파트에도 하나나 두 개는 본인이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어떻든 간에 뭐 저기 뭐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 이게 프레임만 말하자면 그 3kW 3m 3m짜리나 아니면은 뭐 5개 2개 2줄로 하는 그것을 해도 되는데 사실 우리 한정선 선생님처럼 그냥 뭐 정말 의욕이 있으시면 뭐 본인들이 사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전기적인 연결이랄지 어떤 그런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레커멘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 비용도 사실 굉장히 싸졌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뭐 지금 400만 원, 우리 유기다 선생님께 400만 원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싸져 있고요. 그 비용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제대로 생산하게 되면 그게 돈이 세이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정수 선생님께서 직접 설치를 하게 되면 그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생산이 우리가 원하는 데만큼 나오지 않게 되면 결국은 전기 값이 더 세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뭐 좋고, 저는 가능하면은 지금 아까 유기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나 LG나 뭐 전자제품도 이제 다 AS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좋은 거 좀 비싸게 사지만 어쨌든 그걸 반드시 좀 레코멘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 단체 채팅방에 보니까 김성용 님이 이제 이렇게 마이크가 안 돼 가지고 텍스트로 질문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네. 혹시 양 교수님이 읽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읽어 드릴까요? 네, 읽어주십시오. 제가 여기 지금 저기 저 커머스 채팅이 네. 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BIPV나 조사각 트래킹에 대한 연구가 건축 계열에서도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듈의 효율화 등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BIPV의 경우 모듈이 얇아져야 플렉스블해짐에 따라 효율과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향후 건축 재료로서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접근 가능한 기술 개발에 간략한 방향성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사 과정이십니다. 예, 좋으신 질문이고요. 제가 사실은 그냥 제가 태양광 발전에 뭐 많은 관심과 이 분야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분야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게 태양광이 레드 오션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으로 이게 비딩도 하고 물량으로 가격을 싸게 하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들 뭐 지금 대표님들 많으신데 이 분야의 R&D를 하신다거나 이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것은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든 대기업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딱 3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뭐 하나솔루션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량이 뭐 한 10기가와트 정도 생산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에서 한 5기가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5기가 하기 때문에 그렇고 LG가 뭐 1기가와트 정도, 그 다음에 신성 ENG가 1기가와트 정도가 약간 안 되는 그 현대중공업 이런 대기업하고 중견기업인 신성 ENG도 최근에 어떻든 뭐 이 태양전지 제조는 안 하고 모듈만 생산하겠다. 이게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데 BIPV도 이게 LG도 제가 우리 뭐 잘 아는 그 R&D 연구소장도 BIPV 다 개발을 해놨는데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워낙 가격이 경쟁이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그 사업 전체 라인을 그냥 누구한테 주겠다, 도네이션 하겠다 이렇게 해도 지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BIPV는 특히 더 어렵거든요. LG도 지금 하다가 삼성도 포기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걸 어떻게 BIPV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잘 설치하느냐. 이게 사실 그 유기달 선생님께도 설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어제도 전주시 심사를 갔다 왔는데 사실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 그냥 집에서 보기에 태양전지를 설치해도 집이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다. 이렇게 해야지 싸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좀 돌출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집 팔 때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전주시나 완주나 이런 데에서도 신미성, 말하자면 돈이 조금 더 뭐 50만 원, 100만 원 더 주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정말 그 마을에서도 보기에 좀 아름답고 그 설치하면서 정말 효율도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하시도록 꼭
그런 쪽에 아마 좀 설계나 설치나 이런 쪽에 중소기업의 대표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런 쪽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뭐 앞으로 사업 전망도 좋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가 좀 중소기업이 저희도 이제 아래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쪽에 관심을 좀 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면요. 이게 지금 현재 기술 사업화에 중점을 둔 어떤 이제 학과이고요. 또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방금도 이제 그런 취지의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여러 이제 특허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한데 이 이제 그거와 이제 더불어 가지고 뭐 주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변도 뭐 상관이 없고요. 어떤 사업화를 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그리고 사업화를 하면 좋은 어떤 분야 같은 것이 혹시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아,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도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아, 그러냐면 네네네. 그러면 이게 예. 전 세계적으로 세계 탑 10만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탑 음, 10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음, 중국, 대만 회사가 7개고요. 음,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 탑 10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음, 캐나디안 솔라가 북미에서 미국이랑 독일, 일본 다 죽었습니다. 음, 오직 하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995년까지 일본의 샤프하고 독일의 큐셀이 전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까지요. 근데 중국이 들어오면서 독일의 큐셀, 정말 독일의 자존심이라고 그 독일 총리도 자랑하던 큐셀을 하나가 인수를 했고요. 샤프는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샤프. 생각해 보십시오. 샤프라는 회사가 지난 95년 이전 70년부터 35년 세계 1, 2위 양분하던 그 회사가 눈물을 머금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사업을 접을 때는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심사를 가보니까요. 그 설치하는 어떤 뭐 이런 지금 기술 경영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좀 어제도 우리 전주시 보급 설치 사업이 15억, 음. 장수 뭐 20억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심사를 가보면은 좀 대표나 그런 분들이 좀 이걸 공부를 좀 하고 음. 좀 모르면 좀 저 같은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이런 걸 좀 준비를 하셔 오면 좋겠는데 아니 그 경쟁에서 오는데 전혀 모르시고 오셔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오히려 그런 설치나 그런 그 보급 사업이나 이런 쪽에 좀 그 같이 이런 기술 경영에서 공부를 좀 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제 실력은 없지만은 제가 어떤 그런 쪽의 멘토를 뭐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의 아까도 BIP보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BIP도 지금 설치하는 기업이 그냥 뭐 돌출형으로 그냥 벽에다 붙이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붙이실 건데 어떤 디자인 가지고 있으니 그 디자인 뭐가 필요해서 네모로 그냥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디자인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슨 타입을 쓸 것인지 이것도 좀 생각해 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는데요. 뭐 물론 뭐 저보다 더 그 사업에 뭐 해안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지만 저희가 이런 분야를 좀 그 심사를 해볼 때는 그런 쪽에도 틈새 시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아, 있습니다. 네네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다른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 네. 시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가지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질문, 강의를 듣고도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논란도 많고,
또 할 얘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사회 분위기가 탄소 제로, 뭐 그다음에 ESG 경영, 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제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활발히 연구를 해주시는 양호범 교수님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고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양호범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 좋은 감사합니다. 결실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